시작할게요. 네.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어서오세요. 목소리 크게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요. 됐나요? 예, 거기서 잠깐 놔두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성이 어떻게 되세요? 윤가입니다. 어디 윤씨예요? 파평. 아, 실은 제가요 질문이 정말 많아서 적고 그냥 따로 공양금을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네네. 적어왔어. 오늘은 특이하게 다 적어 오셨어. 맞추셨나봐. 죄송해요, 너무 많지. 아니, 그게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읽고 이렇게 봐드리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럼 일단 나오는 대로 봐드릴게요. 봐드리고 또 궁금한 거 그냥 본인 이거 보고 물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네. 파주에 계시고. 참고로 혹시 말씀 중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저 아. 하나인 걸 다 알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네. 해주시면. 또 모르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삑 처리해달라 그럴게요. 시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시가 그냥 이제 늘 얘기하는데 저를 낳았다고 했을 때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해가 떴었다 뭐 이런 정도밖에 기억을 이럴 때 해가 못해서. 떴으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머리는 좋으신 분인데 그만큼의 발휘를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사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했고 선생님이 되라는 사주예요. 공무원이 되든지. 그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지를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비슷한 쪽으로 일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일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네. 남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도요. 아, 네, 그래요? 가르치는 쪽에 뭔가 연관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 하고 계시죠? 책을 아, 받아서 학교에 주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런 네. 사회 근무를 했었고요. 네, 남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도 거기에 연관된 걸 네, 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일이 내가 맞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해이가 와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 성에 차도록 벌지를 못하니까 답답함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해도 선뜻 할 만한 게 없다. 왜냐면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보여요. 내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막상 뭐 어디 덤벼들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작년 12월까지 그렇게 17년을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17년을. 거기에 연관된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독립을 했는데 네. 하고 보니 지금 이 일은 그 회사에서는 어쨌거나 제가 이제 뭐 구매나 이런 거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얘는 창고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그렇죠. 힘들고. 그리고 본인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한 자리에서만 갇혀 있듯이 하시면 안 돼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진짜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너무. 근데 남을 선생님 자주가 들었으니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 자주가 있는 분들이 네. 어떤 분들 보면 보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을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학습지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하듯이. 그래서 본인은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역마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정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원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 가르치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제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곧 그만두신다.
바꾸신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무모한 결정은 내리지 마라 하시거든요. 성급하게 본인은 꼼꼼하시지만 또 성급한 면이 있어요. 갑자기 단번에 이렇게 확 돌변해버려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따지고 보면 별로 못 참을 것도 아니야. 바꿔놓고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머리는 좋고 똑똑하나 이 성격 때문에. 그리고 누구한테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못 참거든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던져버리고 나오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을 지금은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좀 참으셔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일을 최대한 끌고 가라. 네. 참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근데 올해 9월달에 그게 들어와요. 이제 변동의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오니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나한테 누군가가. 그럼 스카웃처럼요. 너 나하고 해보자. 너 이거 해볼래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때 옮기세요. 근데 다음 달 되면은요. 욱해요. 지금도 억지로 참고 있는데 다음 달 되면 누가 날 또 건드려.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못 참겠다고 그만두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은 내가 한 달 쉬지 뭐 이거 안 되는 분이에요. 예. 말로는 한 달 쉬지 뭐 해놓고 하루 쉬고 나면 벌써 머리 아픈 분이야. 지나는 분이거든요. 재산은 사주에 재산이 없진 않아요. 재물이 없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없다 그래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요 날아가고 없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는 안 보여요. 근데 50 지금 53세시니까 내년부터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힘들긴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살다 보면 누구나 좀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좀 본인은 상처도 좀 잘 받아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상처도 잘 받고 혼자 눈물도 흘리고 영화 보면 울죠. 굉장히 여리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눈물도 많으신 분이고 하다 보니 상처는 입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돈도 조금씩 붙으면서 3년은 조금 고생한다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 3년이요? 그 뒤로부터 돈이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계속 평생 직장처럼 남 밑에서만 있으실 분은 아니에요. 내 사업, 내 장사라도 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식당을 차리듯이 뭐 그런 장사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통은 굉장히 크신데 통 큰 만큼 이렇게 펼치질 못하셨네. 좀 빌고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빌고 사는 게 뭔지 뭐 잘 모르시죠? 내 부모에서도 본인을 위해서 빌어주고 본인도 많이 내 조상을 받들고 빌고 살았으면은 승승장구를 해라. 돈이 많아라 하는 사주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여요. 교회 안 가시면 다행이에요. 불교로 믿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믿기는 하지만 많이 빌린다고는 안 보여요. 맞아요. 그냥 약간 나이로운 진짜. 근데 편할 때, 내가 힘들 때 찾는 곳이고 맞아요. 약간 그냥 안식처 같은 곳이고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 큰 돈 들여서 굳으실 분도 아니다. 내가 그 돈 쓰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런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투자할 때 남들은 왜 하겠어, 그죠? 돈을 던지고 투자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본인은 딱딱 맞게 계산하는 분이라서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들여서 구슬하면 이거 내가 생활비가 몇 달치고 뭐 한 달이고 뭐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못해요. 그래서 더 크지를 못한다. 꿈은 크고 마음의 통은 큰데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타지에서 성공하라 그랬어요. 타지에서.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말고요. 멀리 벗어나라. 내 그 태어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성공을 하라 했어요. 자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원래 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시죠? 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옮겨 오신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많이 멀어져라 했어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연관이 있어요. 일적으로 보면 서울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야지 돈이 더 되실 건데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은 뭐 전라도로 가세요 이런 분도 있고 한데 본인은 서울이 나와요. 서울 쪽으로요. 발을 좀 더 뻗어나갈 수 있어 나중에. 올해 당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는 봤는데 이사를 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적으로. 일적으로. 내가 발이 뻗어진다. 일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지금 올해 안으로요. 큰 변동은 없어 보여요. 계획도 없으시고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요. 그거에 없어요 사실.
근데 여건상도 그렇게 뭐 이사를 할 만한 여건도 안 돼요. 돈도 없고. 근데 막 예를 들면 거실 같은 데를 바꾸고 싶고 이러기는 해요. 좀 환하게. 그러면 그런 정도는 하세요. 도배, 뭐 장판 바꾼다는 식이에요. 그런 정도. 가구를 좀 자리 배치를 바꾼다거나 옮기거나 그런 변동. 그 안에서 소소한 변동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금전에 오는 어차피 한 3년은 지나야지 좀 많이 풀린다 했으니까요. 근데 내년에도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져요. 사실은 본인 굉장히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근데 남들은 몰라요. 맞아. 근데 제가 인성도 여기 있는 줄 좋으시고 알아요. 늘 웃으시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몰라요. 근데 굳이 뭐 펴낼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시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겠다. 그리고 57세 되시면은요. 그때는 문서를 잡거든요. 내 문서를 잡으면서 그게 돈이 돼요. 본인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문서가 뭐예요? 뭐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 집 사거나 땅 사는 거. 네. 아.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한 달에 수익이 뭐 엄청나게 많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한 수입으로 가실 분. 왜냐면 공무원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꾸준히 가듯이.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퇴직하고 보면은 퇴직금 받으면 목돈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문서로에 섣불어 나야 되는 분이에요. 외로움도 많이 타시는데 네. 즐기고 있네요. 외로워요. 네, 즐기고 있어요. 아,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독불장군 성향이 있어서요. 누가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려요 또. 그래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더 커서 그걸 못 이기시는 분은요. 옆에 누가 있어도 참고 살거든요. 본인은 못해요. 혼자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혼자 사세요? 근데 혼자 살아야 돼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일을 안 참고 사는 것 같다. 그래도 또 큰 바위가 있어서요. 꼭 참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살면은 본인은 예민하고요. 예. 걸리적거리고 싫고. 근데 또 외롭다 보니까 또 좋을 때도 있고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혼자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요 떨어져서 내가 일 때문이라도 떨어져서 혼자 나가서 산다든지 그러면 본인은 편해요. 누가 안 건드려야 돼. 나를 건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즐겁게 일하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분이고요. 일단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옆에. 내 귀에 누가 거슬리는 소리를 안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시하는 거.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 맞아요.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마 하는 성향이 강해서. 근데 사람이 살면서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본인은 조언이 아니라 거슬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언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건강은 괜찮아 보이시네요. 뭐 큰 병도 없으시고 크게 뭐 안 좋은 거는 없어 보여요. 그 아까 말씀 중에 선생님이 멀리 가서 네. 연기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황당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아예 확 나가서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 뭔가 연기해서 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지는 옮기지 못하겠어요. 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쭤봐도 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지 저희 가족 산소예요. 거기 어머니 아버지 산소 다 있고 할머니 산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러니까 할머니랑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해야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저는 이제 모르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한소가 계시는데 거기가 요새 불이 난대요. 뉴스에 나왔듯. 다 근데 막 산에 너무 중턱이 높은데 있고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힘에 붙이더라고요. 가보면 멀어서 안 가게 되고 힘드니까 안 올라가려고 산소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개월생일을 그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을 다 문중 땅이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손이니까 그쪽에 가족묘식으로 이렇게 합장하는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불이 확 나면서 거기도 타고 여기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올해는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산소를 합장을 하거나 옮기는 부분이 괜찮은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본인은 산소 자리를 건들게 되면은요 큰 탈을 입게 돼 있어요. 산소는? 예,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합장을요 하시되 그 산신의 제를 지내고요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하세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네.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가족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가자는 건데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중턱도 올라갔지만 요즘 그렇지 너무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 신령님한테 보혜라, 산신님한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죄를 지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본인은 선생님 같은 네네 거. 빌고 살아야 되는 분이고 그 덕을 받으시면 돈도 더 많이 버실 분이고 엄마가 많이 빌어주든지 그랬어야 되는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본인을 빌었다 했잖아요. 예. 비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 본인도 내 산신을 잘 모시고요. 본연의 선산자리에 계시는 그 산에 산신을 잘 모시고 조상을 잘 모시고요. 그러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군 얘기도 했고 아까 본인은 그런 돈을 투자하실 분이 아니에요 했잖아요. 통은 크시지만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조상 덕으로 신령님 덕으로 살아야지 큰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큰 이 말이요 감흥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본인도 결국은 빌고 사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상님의 많은 도움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제가 이제 창고를 일산으로 옮기면서 쌓은 친구 다 적은 내용이긴 한데 네네. 친구를 이제 일을 제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박스를 안 들어보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 너무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 친구 같이 그 일할 친구를 구했어요. 작년 겨울에.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이럴 건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몸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이 저하고 맞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창고에서 박스 들고 있고 막 너무 우울하고 막 이래서 뭐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좀 이 친구한테 많이 이렇게 일을 좀 넘겨주고 사실 저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갖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경질이라거나 하면 이걸 때려치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참았다가 9월 달에 누군가가 또 나하고 같이 일을 해볼래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그런 분이 있긴 있어. 이것도 접지는 말라 했잖아요. 아까. 이거는 그대로 가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분한테 맡겨놓으시면 되고 접는다고는 안 보여요. 그 고비가 온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또 생각이요 달라져. 다음 달 되면은요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면서 아 내가 두 가지 빌고 뭐 하겠냐. 그리고 지금 같이 하시는 분하고 부딪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거 그냥 때려치워야 되나 이 고비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에 조금 자중을 하고 참으시라. 정말. 그리고 이 일도 하면서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창고에서 갇혀있듯이 하는 건 못해요. 지금 억지로 참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쪽으로 일이 연결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요. 당장에 이루어지지가 않게 보여요. 뭔가 얘기는 하는데 현실성은 없어 보여요. 수입이 되려면 어차피 본인이 9월에 변동이고 새로운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돼야지 수입이 될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9월쯤에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접근을 네. 하면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들여도 된다. 네, 근데 네. 그것도요 아무나는 안 되겠죠. 그때 차라리요 상담을 또 한번 받아보세요. 아, 이 사람하고 해도 괜찮은지, 내가 이 일로 해도 괜찮은지 그때 상담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근데 그런 운이 오는 게 보이니까요. 근데 해도 된다고 보이고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도 더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인연을 이어가는 게 좋고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조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더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희 큰 딸아이가 이번에 입사 면접을 봤어요. 되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좀 괜찮은 회사인데 네. 될까요? 나이가 딸 몇 살이죠? 23이요. 여자애 우리나라 나이로. 여기 들어가기 힘든 데예요. 엄청 힘들다 하는 데거든요. 좋은 데인데 따님은 원래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겠다 그러네요. 삼재라고 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그래서 거기가 1시간 반 2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독립을 시켜야겠다고. 네, 독립시켜주세요. 아, 독립시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작은 아이가 고2인데 걔가 서울 쪽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 낙성대 쪽에서. 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멀으니까.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이 힘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둘이 성향이 너무 틀려요. 둘이 같이 살면 안 되고요. 잘 안 됐죠. 기숙사에 놔두세요. 아, 그래요? 힘들어도 기숙사에 놔두세요. 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애가 작은 애가요. 네. 고집이 엄청나요. 그래요? 예. 착한 거 같고 순한 거 같은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애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거 그 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관에서요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는 게 좋아요. 아, 오히려. 예.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흐트러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라는 대로는 하는 애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어야지 친구들하고 해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나라의 기관이든 선생님이든 내 부모든 하라는 대로는 아직까지는 하는 애예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얘는 화 좀 놔두세요 그냥.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말 들으니까 괜찮아요. 아빠하고 비슷한데 아빠가 그렇잖아요. 정해진 대로 하고 고지고대로고 딱딱 맞추고 하긴 하지만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겉으로 볼 때는 선혜하고 오히려 저 많이 닮았고 둘째하고 집사람하고 닮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속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초반에 운이 있고 중년에 운이 있잖아.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또 달라지잖아. 따님이 아직까진 괜찮아. 작은 애가요. 근데 좀 더 지나면 달라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근데 크게 나빠지거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그래도 큰 따님이 삼재라도요. 그래도 괜찮다 하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복삼재도 있어요. 오히려 취직이 되면 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평삼재는 그냥 평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악삼재는 재난이 이제 막 겹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이제 제가 이러고 있으니 좀 걱정이 됐겠죠. 막 하다가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를 해요. 2차 시험을 이번에 작년에 1차 보고 2차를 이제 10월에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그냥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진 않는 편인데, 저걸 해도 괜찮나? 뭐라고 한편으로 그냥 제 느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되면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람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보다 센데. 근데요, 예. 이 말이 나와. 예.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나와. 집사람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 그래요? 내 거 내 알아서 하니까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아니, 보이거든요. 저보다 세요 오히려.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강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사주로 봐도 내 와이프의 자리에 보면은요 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9월의 땅이에요. 돈이 돼요. 와이프가 돈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때 시샘하지 말고 잘 맞춰주세요. 저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시샘이 있어요. 근데 잘하실 거예요. 그쪽 일이 맞아요. 그리고 아 그래요? 예, 문서 땅 이런 걸로 해서 돈 버실 분 맞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잠깐만요. 한 머리가 복잡해서 제가. 나도 이걸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요. 그것들은 아직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비슷한 쪽이에요. 이 일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분야가 달라지거나. 근데 비슷한 일이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책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책을 끼고 살아야 되고 수첩을 끼고 살아야 되고 늘 메모하고 정리하고 적어놓고 꼼꼼하게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약간 덤벙하는 성향이 있어서 적어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꼼꼼하다고 보는데 사실 되게 덤벙. 꼼꼼한 척하는 걸로 보이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수첩 딱 들고 계시는 거 보면 계속 적으시고. 왜냐면 몇 번 잊어. 와봤는데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끼고 살아야 되고 수첩을 끼고 살아야 된다. 덤벙대는 성향 때문에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네. 책을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럼 예를 들면 출판사 하면 그죠 책을 끼고 사는 게 되겠죠. 내가 출판을 한다든지 그것도 있어요. 이걸 글씨를 안 읽어서요. 네. 본인 생일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연관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는 자신 없어요.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하고 돈 벌고 뭐 유통을 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유통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나 책이나 종이하고 그쵸. 연관되는 네. 책을 이제 유통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해외는 살지는 않는다 했잖아요. 네. 해외로도 해도 되고요. 유통을 해도 되고.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걸 하세요. 아, 저요. 그러시려면 나중에요. 네. 제가 오늘 했는 말이 기억이 나시면 조상님한테 빌고 신을 잘 빌어라 했는데 재수 받아서 한번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 신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의논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인 능력에서 플러스 시켜서 더 큰 돈을 벌어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좀 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지금 종교를 갖고 있기는 해요. 불법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믿는 종교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 불법이 좋다는 걸 할래 그냥 이 정도 있고 집에도 불단을 모셔놓기도 했고 이랬긴 했는데 요즘 또 막 그것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불법이라도 완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는 아니에요. 절에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 그런 불교는 아니에요. 네, 그 말씀드려도 네네 괜찮아요. 되나요? 네네. 남묘호랭기. 근데 어느 종교든 이제 종교의 자유는 있는 거고요. 내가 의지가 되고 예.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면요 어느 분을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그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불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 보인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나름 전에는 이제 천태종을 다녔었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가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 못한데 왜 그런 종교를 하느냐 이제 큰애다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근데 또 누가 그러지 종교를 바꾼 건 정말 큰 죄다 또 이런 말을 누가 또 해서 약간 그건 겁도 나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막 저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원래 캐톨릭 쪽이셨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말고 새어머니가 오셔서 그분하고 천태종 군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간부도 막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시 교회를 또 나가셔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에 가서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가 복잡해요. 내 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도는 그냥 저는 이걸 계속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 바꾸세요 어째고 말이 안 나와.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종교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이건 없어 보인다. 근데 내가 마음에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잠시라도 앉아서라도 내가 힘들 때는 안식처처럼 참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열이거든요. 상처를 잘 받거든요. 순수한 면도 있고. 맞아.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나 혼자라도 삭혀야 돼. 근데 그것 가지고 인상 쓰고 나가서 있지를 못해. 나갈 땐 또 털고 나가야 되거든. 웃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안식처라도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선생님 저 9월달쯤에 한번 다시 와요. 네네 그러세요. 이렇게 예약을 해서 오지 않고 그냥 전화해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시면 돼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오셔요. 거기 밑에 유튜브 밑에 네네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약하고 오시거든요. 네. 더 좋은 얘기 해주실 건 없으세요? 뭐 더 좋은 얘기. 조심할 거는 네. 본인 스스로가 꼼꼼해서요. 크게 조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고소도 안 보이고요.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사고소가 없어도 누가 와서 박아도 그것도 사고인데요. 근데 그것도 없어 보이고 매사 조심하고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이에요. 자로 잰 듯하다 했잖아요. 아까. 크게 나쁜 건 없어 보여. 원래 운이 누가 나 뒤통수 치거나 때리거나 치고 받거나 이럴 운은 없어서요. 괜찮아요 원래는. 근데 직업으로 보면은 변동, 자리 변동 이런 거는 이제 이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돈 없이 살아요? 저는 제가 이 나이 되면 돈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한 3년. 네. 그때는 돈 많이 좀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모님이 돈 버실 거라고. 돈 더 많이 벌 거라고. 그때 잘해주세요 했잖아요. 감사하네요. 그렇죠. 감사한 분이에요. 오늘 가셔서 잘해주세요.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용군님!